한국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다녀간 많은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엔 한국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한국을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네요. 지구의 중력처럼 한국에는 자신들을 끌어들이는 한국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서로 농담조로 이야기한다고도 하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런 한국의 중력을 느꼈다고 하는 미국인 여성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온 아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한국에서 10년이나 머물다니 10년 전에 저한테 알려주면 깜짝 놀라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낼 것 같네요. 그만큼 그 시절에 저는 한국에 일말의 관심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여행으로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먼 곳이라 관심도 없었고 제 인생에 전혀 접점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패션 업계에서 카메라맨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던 선배가 제 사진을 보고 너의 사진은 너무 재미없고 아무런 감흥도 얻을 수 없다라는 혹평을 했거든요.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박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한마디가 모든 원인이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선배에게 말을 듣기 전에 저 스스로도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우등생이었고 항상 착하게 행동하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어요. 모두가 저를 칭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제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선배의 재미없다라는 말은 이런 자신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제게 더 뼈아프게 다가왔죠.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대립해서 얻게 된 것이 이 카메라맨이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맨이라는 직업은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어요. 카메라를 잡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일에도 익숙해지고 요즘 그런 자신의 열정이 처음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분 전환도 하고 작게나마 모험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융통성 없는 우등생은 저도 싫었으니까요.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에 저는 세계 지도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잘라서 상자에 넣었어요. 저는 이 상자에서 지도 조각을 한 장 뽑아서 거기에 적혀 있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거였어요.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며 선택해왔던 저였습니다. 오직 우연이라는 해프닝을 통해 앞으로의 일이 결정된다니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어요. 출장으로 자주 가는 유럽이나 출입이 불가능한 나라는 미리 제외해 두었지만요. 이 셀프 추첨에서 나온 지도 조각에 적혀 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지금처럼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물론 K-팝이나 한국 영화가 조금씩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었지만 제가 속해 있던 패션 업계에서는 아직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죠. 그때까지 아시아는 저에게 무척 먼 곳처럼 느껴졌고 특히 한국은 제 관심 밖의 나라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에 가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 시간이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도 두근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불안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커다란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공항은 말 그대로 최첨단이었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동수단과 편의시설은 그 어느 국제공항보다 세련된 느낌을 주었죠. 특히 놀랐던 건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인테리어였어요. 공항 곳곳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것이 전혀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고풍스러운 장식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공간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서울의 전통시장과 인사동을 찾았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마트나 대형 슈퍼마켓이 익숙한데 한국의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활기와 생동감 그 자체였어요. 골목골목 가득한 다양한 물건들과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외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어딜 봐도 눈에 들어오는 생선, 과일, 야채들이 신선했고 특히 제가 처음 본 한국식 전통 과자와 반찬들은 너무 신기했어요. 상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는데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 따뜻한 환대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몇몇 상인은 손짓으로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했죠. 파전의 동동주를 처음 마셔봤는데 그 조화가 너무나도 잘 맞아 놀랐어요. 김밥과 호떡은 평소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고 특히 길거리에서 방금 만든 호떡을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진 달콤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배를 채운 후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인사동은 서울에서도 특별한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길 양쪽으로 늘어선 전통적인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길을 걷는 내내 곳곳에서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을 때 작고 예쁜 도자기 가게를 발견했어요. 가게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차분했죠.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찻잔 세트를 사버렸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인사동에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전통 찻집이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찻집에 들어가니 나무 향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거기서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 지붕과 잔잔한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의 활기찬 분위기와 인사동의 차분한 고즈넉함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경험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다채로운 면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의 다양한 면모에 흠뻑 빠졌어요. 여행은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이었죠.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는 너무나도 활기차고 매력적이었어요. 이 여행이 저에게 필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새로운 힘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했을 때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 생긴 것 같았죠. 결국 그 여행이 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보냈던 기억들이 자꾸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피곤하거나 지치는 날이면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보곤 했죠. 서울의 시장에서 찍은 활기찬 거리, 인사동에서 만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풍경, 그리고 맛있었던 음식들까지 그 사진들을 보면 그날의 활기가 다시금 느껴져서 마치 그 에너지가 저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날씨,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길거리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오르며 저를 위로해줬죠. 그리고 음식, 한국에서 맛본 김밥, 파전, 호떡 같은 음식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찾기가 힘들었고 구하려면 코리안타운까지 가야 했어요. 요즘처럼 다양한 한국 식당이나 한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리움은 더욱 커졌어요.
혼자서 한국 음식을 흉내내어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 맛을 완전히 재현하기엔 한계가 있었죠.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두 번째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좀 더 현지의 생활을 가까이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텔 대신 B&B 숙소를 예약했고 그 선택은 정말 탁월했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 녹아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녁이면 숙소 옥상에 마련된 휴게소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낯선 이들과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죠. 한 번은 옆에 있던 사람이 마른 오징어를 고춧가루를 뿌린 마요네즈에 찍어 먹길래 저도 한 입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낯선 조합이라 이상했지만 그 맛이 자꾸 생각나서 그날 이후 계속 찾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상추에 삼겹살을 싸서 한 입 먹었을 때 그 풍미와 현지 분위기가 어우러져 정말 행복했어요. 숙소 주인분은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매실장아찌를 나눠주셨는데 그 맛은 미국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진짜 한국의 맛이었죠. 그 김치의 알싸한 맛과 매실장아찌의 새콤달콤함이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에서 친해진 외국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 한번 나가도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나 공감됐어요. 한국의 매력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나를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중력에 사로잡혀 한국을 계속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세 번째 한국행은 조금 특별했어요. 그전에는 서울 시내나 관광지 위주로 다녔지만 이번에는 서울 외곽으로 나가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었죠.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를 타고 강릉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기차표도 미리 앱으로 구입해 놓아서 마음이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기차가 있는 플랫폼으로 갔는데 당연히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이나 표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둘 다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그냥 가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 한국 분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기차 안에서 검사를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기차가 와 있었어요. 유럽에서 고속열차를 탈 때는 열차가 늦게 오는 건 너무 흔한 일상이고 막상 열차가 도착하면 급하게 출발해서 정신없이 열차를 타야 했는데 미리 열차가 와 있으니까 여유롭고 너무 좋았어요. 기차를 탔는데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의 KTX는 좌석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좌석 앞에 테이블도 있어서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를 올려놓고 느긋하게 철도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미국에는 비행기나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차를 탈 일이 거의 없어서 저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게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한 강릉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고속열차라서 정체도 없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도심을 지날 때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KTX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빠른데도 큰 흔들림 없이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KTX도 열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되다니 역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의자 옆에는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있어서 편하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었어요. 화장실에도 다녀왔는데 좁긴 했지만 비누도 있고 손을 말릴 수 있는 기계도 있고 휴지도 넉넉하게 있어서 유럽에서 타보았던 열차와는 다르게 참 깨끗하고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의 한국의 풍경은 산이 정말 많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는 넋을 놓고 풍경을 구경했어요. 한국은 뭐든지 시간을 잘 지켰는데 기차도 정확한 시간에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릴 때까지 아무도 표를 검사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KTX는 미리 예약하고 결제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 승차를 할 경우에는 승무원이 알고서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예약을 하고 제대로 된 좌석에 앉아서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어서 검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일일이 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대단한 발상인 것 같아요. 강릉에 도착한 저는 해안가를 따라 한적하게 걸으며 몇 장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참 시원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그 순간 낯선 한국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원래 경계심이 많아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걸면 피하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 남자의 말을 들어보게 됐어요. 그는 키가 컸고 눈은 작았지만 순박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죠. 그가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그리 유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눌함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죠. 저는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우리의 대화는 그의 서툰 영어와 저의 초보적인 한국어가 섞인 이상한 혼합체로 이어졌어요. 서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런 어색함은 오히려 웃음을 자아내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저 혼자 여행? 그가 살짝 어색하게 물었어요. 네, 혼자 강릉에 왔어요. 당신은요? 저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죠. 서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서투른 대화가 웃음을 자아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그의 이름은 용수였고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연하였지만 그 나이 차이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강릉에 혼자서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강릉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따라 걷다가 한적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강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용수 씨는 바다를 좋아해서 자주 이곳에 온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강릉의 매력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바닷가 근처에 앉아 따뜻한 햇살 아래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 서툰 말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여러 곳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모든 계획을 잠시 잊고 싶었어요. 우리는 강릉의 유명한 경포대를 거닐었고 조용한 해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래 위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는 그 시간이 정말 평온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해산물 요리가 그 식당의 자랑이었는데 용수 씨는 저에게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경험은 너무도 신선했고 용수 씨가 가르쳐준 소소한 것들이 그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죠. 강릉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더 오래 남을 기억이 되었어요. 용수 씨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선물 같았고 그와 함께한 시간이 강릉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또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죠. 이렇게 느닷없이 한국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며칠 후 용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뜻밖에도 첫 데이트 제안이 낚시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첫 데이트를 낚시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 뜬금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가 낚시터가 아름답다며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기에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따라가기로 했죠. 우리는 한적한 강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용수 씨는 여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듯 다소 어색했지만 그 촌스러움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어요. 낚시를 하는 동안 그는 집중했지만 사실 저는 낚시보다 그의 모습에 더 관심이 갔어요. 그날 낚시를 하면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과 소박함이 느껴졌어요.
데이트를 마치고 왜 첫 데이트로 낚시를 선택했냐고 물었을 때 용수 씨는 웃으며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말하길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면 자신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곳에 데려가라고 했대요. 그리고 용수 씨에게 그곳은 바로 이 낚시터였던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 그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어학연수와 일을 병행하며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엔 잠깐의 여행이었지만 한국의 매력에 이끌려 계속해서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죠. 용수 씨와 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이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중력에 붙잡힌 것처럼 저는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